네, 시면상한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부터 같이 리뷰해보고 넘어가실까요? 코스피 2,429포인트까지 조금 더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675, 오늘은 0.6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거의 좀 없다시피 가고 있고 기관이 그래도 좀 많은 양을 사고 있다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증시의 하방은 좀 막혀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한 섹터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전략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은요? 네, 뭐로 가든 어떻게든 수입만 내면 그만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그쵸, 드리겠습니다. 네. 뭐 남들이 물리던 뭐 밀려 내려가서 죽겠다라고 하던 거네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만 수익 내면 그만인 지금 장세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전 국민의 단기 매매 장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뭔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참 힘든 시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뭔가 좀 빠른 변화가 준다면 내일부터도 빠른 변화는 가능할 텐데 저는 큰 변화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1월 6일부터가 진짜 이제 큰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들고 하신 분들은 1월 6일까지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든 수익 내면 그만.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좀 네. 단기적으로 지금 트레이딩하는 게 더 유리한 시장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싸진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좀 담아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못 가는 것들은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종목 보기보다는 저거 안 가고 있으니까 저거 사야지보다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만 제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시장은 단기 매매가 더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중기적 포지션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로 보시고 이슈와 수급에 대한 동향들만 잘 파악하셔도 충분히 하루하루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거니까 약간 뷰를 좀 많이 바꾸시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포지션을 바꿔서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것도 일정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섭님께서는 채팅창에는 아까 이제 지금 수익률 대결 치고 올라오는 모습에 좀비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조좀비, 조킹데드 이렇게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한 줄평 들어볼까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오늘 최근에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 즐거운 날이 하루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들 슬퍼하고 그럴 텐데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호재이고 뭐 코인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물론 요즘에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미국 시장은 연일 상승세고 글로벌 시장도 다 강한데 아시아 증시만 오늘 우리가 또 빠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원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트기 전에 그 칠흑 같은 암흑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세상 뭐 탈출구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대한민국은 버림받은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슬프고 괴로울 때 항상 주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게 빛났던 기억을 되돌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말 됐는데 너무나 정치권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유발되면서 끝도 없는 또 국무총리 탄핵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야 정말 답이 없나 주식 팔고 정말 미국 시장으로 정말 가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두운 상태가 곧 여명이 발가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조기준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처럼 좀비처럼 좀 버티는 끝까지 버티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딱 걸맞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CN블루의 외톨이야. 불러주시겠어요?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뚜. 네. 맞아요, 우리나라 너무 외톨입니다, 진짜. 네.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국내장만 또 소외되는 그런 시장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국이 너무나 시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또 발언 때문에 네. 시장이 많이 위태위태했는데 그러면서 또 달러 환율까지도 또 강세를 가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또 안 좋은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지수는 좀 버틸만 한 거고 앞서 우리 두 분 매니저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른카트 암흑이 오듯이 또 그 안에서도 또 선별적으로 종목만 잘 골랐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 것보다 어차피 연말에는 조정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지나갈 수 있을 장이다라고 보시고 아직은 조금 더 버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만 외톨이 따라디디다라 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네. 지금 해주실게. 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만 너무 안 좋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하나만 좀 보고 이제 본격적인 특이점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어떤 거냐면요. S&P 500 지수의 동향이랑 그다음에 4주 동안의 최고점을 넘어간 종목의 비율을 그려놓은 건데 그 뒷배경에 있는 것들 하얀 색깔 선 같은 경우 S&P 500의 지수성인 거고요. 연일 신고가로 올라가는 모습인 건데 주황 색깔이 빠지고 있죠. 저게 네. 뭐냐면 S&P 500 안에서 4주 신고가, 그러니까 한 달짜리의 신고가 넘어간 종목의 비율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신고가 종목은 최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S&P 500에서 단 1%만 신고가로 올라갔고 99%가 신고가를 못 넘어가고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은 테슬라가 있고 브로드컴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거지. 그들 또한 테슬라와 브로드컴 빼고 나가게 되면 올라간 게 거의 없다. 결국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면 미국과 똑같았을 것이다. 결국은 그 차이가 있는 거라서 결국은 우리가 못 간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들만 간 것뿐인 거지 미국도 그들 제외하고 나게 되면 죽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종목 제외하면은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여기도 국장과 다른 바 없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우리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다 보고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좀 시장을 둘러싼 이 매크로 환경들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우리 시장도 나스닥 부럽지 않게 쭉쭉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줄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특이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조선 이야기입니다. 삼박법에 대한 호재가 있었고요. 인도 조선업 대표단이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 조선소에 방문했다라는 이 소식도 오늘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거는 조선 섹터밖에 없는데 시장이 당분간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조선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도 높겠죠. 하지만 이미 신고가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 가능성이 현재도 좀 낮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의할 포인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선주 조기준 매니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나라도 지금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현재 좀 조선주의 상승 배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주는 다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즐겁겠지만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배가 아플 뿐이죠. 그쵸. 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들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생각보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H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과 더불어 이제 몇몇 부품사들이 올라갔을 뿐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의외로 하나오션 오늘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미포조선과 더불어서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사들만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HJ중공업들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있고 이게 과연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들어갈 수 없죠. 현대중공업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고 조선가가 있는데 2006년대 보면은 중고 조선가가 신조선가를 넘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호황의 조선 오팡이 왔고 그 사이에 그때 이제 조선이 이제 15년 주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주기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한번 2021년에 잠깐 중고 조선가가 넘어선 적이 있고 지금 현재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조선가랑 신조선가랑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보면은
후판 가격은 계속 낮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높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선가가 올라가면서도 지금 현재 그만큼 이익이 안 날 텐데 후판 가격이 이제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신고 조선가가 올라가면 배를 만들면 수익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해체 조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고가고인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 뭐 운임과는 좀 연동이 옛날에는 운임이 연동이 굉장히 컸는데 그렇게 연동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운임 지수는 BDI 지수랑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값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그 인도에서 보면은 이제 모디 총리가 또 왔는데 맞아요. 상업용 천척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척을 필요한데 솔직히 이거를 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면 대박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의 수주를 가려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만 받고 있고 싼 거는 중국으로 가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그 전에 2, 3년 전만 해도 매일같이 수주했다 나왔는데 최근에는 수주했다는 그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 아직도 배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나 엔진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자율항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좋을 것 같으나 매수를 하세요. 라고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고가권인데 어떻게 사지? 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덜 오른 이제 박스권 하나오션하고 이제 삼성중공업 정도를 한번 이제 박스권 돌파를 위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로스컷과 목표가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으로 갔던 현국중공업이 조정을 받아버리면 하나오션은 그냥 여지없이 빠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괜찮고 내년도 괜찮긴 하겠지만 주가라는 것도 누구도 수급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조선하니까 조선희 매니저님 자꾸 나오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 조선주들을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원래는 여기가 또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펀더멘탈을 가지고 착착착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차트 보면은 이게 펀더멘탈로만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심리로 올라간 부분도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펀더멘탈과 심리죠.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탈도 좋아도 안 갈 수가 있는데 심리가 불을 붙이는 게 트럼프의 한마디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조선 좋아달라. 거기다가 또 모디 총리가 한마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불을 지핀 거고 펀더멘탈은 좋은 상태인데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나 현 삼성중공업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조선이 15년 주기로 초호황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초호황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호황의 초입은 지났고 중기로 이제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호황이 와도 왜 가려봤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네. 도입한다고 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 이제 용접할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는데 부족하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려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가의 어떤 이제 그런 배만 뭐 가려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니까 일할 사람만 많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일이 넘쳐났을 텐데 좀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네.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도 이 부분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조선주가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여기를 좀 이제 시클리컬 말고 성장하는 관점으로 지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도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뭐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변하거나 그러진 않은가요? 뭐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없다가 생긴 거는 이제 MRO 사업이겠죠. 이제 유지 보수 관련해서 미국의 군함 쪽을 이제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한 그쵸. 그런 게 좀 새롭게 붙었고 그다음에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미국에는 필리트 조선소를 인수를 해오면서 결국 이제 미국에서 뭔가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한국의 기업들 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새롭게 붙고 있는 거는 정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뭔가 변화의 포인트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성장 산업까지는 가는 건 좀 약간 무리지 않을까. 결국 사이클 산업 안에서 새로운 모멘텀인 미국 쪽에 대한 MRO 사업 자체가 좀 붙다 보니까 더 미국 쪽인 정책 말에 대한 약간 리스크의 거리가 먼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더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실적 또한
안 나오다가 실적이 저저번 분기부터 실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적으로도 일단 보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편안하게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조선주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주가가 좋았다고 해도 무방한데 네. 이가람 매니저님 바라보는 조선주의 악재는 있습니까? 이거 나오면 이런 소식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거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악재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조선가거든요. 네. 근데 그 신조선가가 사실은 바로바로 뭔가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한 주간의 신조선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 이상하게 월요일날 항상 조선주가 내려갔던 경험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신조선가. 지금 당장에서의 큰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들은 노동력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뭔가 숙련공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쵸. 나중에는 임금 관련된 얘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라서 사실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수주도 그렇고 특히 엔진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이미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네. 중국 선사들조차도 엔진을 한국 거를 쓰고 있는 판국인 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차이 실험 말고는 그렇게까지 큰 악재거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사이클상 그렇게 큰 악재는 없고 신조선가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용태 매니저님, 그렇다면 지금 조선주가 잘 가는데 트럼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취임식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취임식 때 이 주가라는 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세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까?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쭉쭉 더 치고 올라간다. 네, 왜냐면은 지금에 대한 조선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 수주와 실적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 지금에서 시발점을 만들어서 이제 불치핀 게 네.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고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또 3사 우리나라 조선 3사 현황들의 자체가 전년 대비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가 전부 다 흑자로 전환하면서 워낙에 또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래도 이제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다들 우려했던 거는 이제 세론 작용으로서 이제 재료 소멸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겠지만은 일단은 조선업들 자체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도 들어갔던 섹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탄탄하게 좀 버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임금에 대한 문제들은 이게 지금 당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하는 건 없을 거로 보시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임금 인력에 대한 부족난들은 로봇이라든지 그쵸. 이런 자동화 기계로서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더 길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서는 조금 이런 조선에서는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만 조금 단기적인 악재가 된다는 거는 환율이 잡혔을 때 그때가 환율이 이제 다시 고점을 찍고 네, 내려간다면 환율이 잡혔을 때가 아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건데 그거를 잘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이거를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서 들어간 사람들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들도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주봉 차트로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맨 위에가 한국조선해양이고 두 번째가 현대비포,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하나엔진, 조선기자재인데 오늘 전부 다 이 종목들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난 2006년도에 대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못하고 이제 반도 안 되는 그 자리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만약에 24만 원, 26만 원을 찍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후발주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올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가장 이제 삼성중공업이 더디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삼성중공업도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2,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조선업들의 대장주들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기자재들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하나엔진, 뭐 STX엔진, 한국카본 이런 관련된 기자재 업종들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당분간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 시장이 여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든 간에 자금은 어딘가에 특정하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를 담지 못해서 속상하신 분들은 조선주로서 또 한번 톡톡하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조선업들은 지금 신고가 가는데 왜 안 담냐 그렇게까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네. 않았다. 혹시 네. 김우태 매니저의 의견과 좀 다른 의견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두 분 봐. 그러면 지금 다 조선주는 오케이다.
세 분 다 그러면 오케이다 이렇게 인식을 먼저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님 또 이쪽 필드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조선의 상승 사이클 보면 옛날에 2007년에서 2010년 정도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때 올랐던 상승분에 지금 상승분은 한 얼마 정도 온 거라고 보세요? 그때 2005년, 7년 때가 네. 뭐가 있었냐면 금융위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금융위기가 삼성중공업이 10배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뭐 지인의 지인이 5억인가를 삼성중공업 사고 유학을 갔다 왔더니 뭐 6, 70억이 됐더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이제 빠졌던 주식이 이제 10배가 났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의 상승세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 추라이가 보면은 최근 이제 12만 원대에서 한 30% 올랐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3배가 올랐다니까 300% 좀 안 되게 200%면 300%가 올랐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결코 이 장에서 우리가 2,800에서 지금 현재 2,400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장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주식이면 이게 테슬라의 상승분에 결코 못지않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에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가 있었고 이거를 처음부터 사서 끝까지 못 먹었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지 충분히 상승했고 여기서 더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제 생각에 30만 원,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에 허들이 있듯이 지금 현재 현대 H중공업도 30만 원 바로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찍고 바로 뭐 35만 원, 40만 원 가기는 어려울 거고 네. 조금 며칠 조정을 거치고 내년에 다시 이제 한번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살짝 주의해보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하나오션은 또 다르게 갈 수 있는데 기관 수급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산 건 하나오션이에요, 기관들이. 그래서 하나오션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종목 간에 좀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도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봤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읽어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세 분 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 의견에서 한번 의문을 제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리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자, 인도 러브콜 뉴스는 11월 29일에서 12월 3일 인도 차관 방문 뉴스를 오늘자 재료로 붙인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표현하다 보면은 오늘 인도 대표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조선소 방문했다라는 게 이번 달 12월 초에 왔다 갔다라는 걸 오늘자 재료로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는 거죠. 월 초의 뉴스를 지금 월말, 연말이 돼서 이게 재료가 붙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선박법도요. 미국에서는 또 생각보다 빨리 났던 뉴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시간차를 두고 또 재료가 붙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의문스러운 점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고 재료도 호재거리가 없는데 호재거리 찾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그 호재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던 게 뭐지? 하다 찾다 보니까 조선이 뭐가 더 있었는데 얘가 안 나왔네. 그 외신 거 보고 기사 써야겠다. 단독 보도라고 적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일주일 전 외신 기사였던 거였었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게 조선 쪽에 못하는 거고, 사실 지금 약간 국내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국내 내부적인 정치적 리스크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되는 것들, 여기서 가장 큰 피해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대놓고 말했던 게 조선이란 말이에요. 결국 조선에서도 조선 일반 선사보다도 MR어서 자기네 미국의 군함을 수리해줄 수 있는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였었고, 옛날에 이제 뭐 미국 쪽이 조선 쪽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보다 많이 좀 딸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항공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군사력 안에서 중국보다 월등히 뛰어난데 해군 쪽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뭔가 많이 좀 딸리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을 더 미국은 키우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유지보수도 지금 한국에다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한테 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 뭔가 기회를 더 주려는 게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미국에서 피해를 안 보는 업종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결국은 조선이거든요. 그러면 조선을 더 올려놓고 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 자체를 깨긴
깨긴 싫은데 그만 안 깨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올려야 되겠는데 재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예. 갖다 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순히 뭐 한 달 전 뉴스 갔는데 뭐 이거 갖고 올라가서 난 이거 안 사 그게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호재나하고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냥 사면 돼요. 네. 뭔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매매를 아예 못하게 되니까 생각을 없애버리고 그냥 키워드가 나오면 키워드에 반응을 하면서 매매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이 될 것 같아요. 호재가 한 달 전 호재가 지금 붙는 것도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호재성 뉴스가 있는데 그게 주가에 안 붙는 경우 그런 것도 부지기수거든요. 안 나오게 또 있어요. 어디죠? 대만도 있어요. 대만. 어. 대만은 예. 한국에 지금 뉴스가 안 나와 있는데 물론 크긴 아니지만 한 이틀 전에 대만 쪽에서 올라왔던 언론 보도를 보게 돼도 한국의 선사를 원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해외 글로벌적으로 국내와 뭔가 좀 관련돼가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번역이 안 돼서 안 올라올 뿐인 거지 네. 굉장히 많은 뉴스가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붙을 재료는 아직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저를 계속 꿰뚫어 보시는데 아마 굳이 뭐 하려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아까 물어봤던 거에 추가적인 답변을 해드릴 좋습니다. 거니까 과거랑 비했을 때 차트를 본다면 한국 조선해양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2005년부터 7년에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물론 지금 가격이랑 좀 더 주식이 분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지금 그때 뭐 절대적인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이만큼밖에 아직 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중공업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상증자한 가격도 있고 이제 밑에서 있다라고 이제 시총이 다르죠. 그때 시총보다 훨씬 지금 크지만은 그때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고요. 미포조선도 이제 고점 근처에 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도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하나에서 또 유상증자하면서 이제 시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주가적으로 했을 때 보면 2007년하고 두 번의 어떤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여기 이제 시총을 비교하면 이제 그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차트만 맹신하지 마시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다른 그쵸.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보면 한국조선해양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절대적으로 이제 완벽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요렇게 이제 2021년부터 거래됐기 때문에 이제 요거랑은 비교하면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 요 정도로 한번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데이터까지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조선주들 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좀 담이 작은 투자자들은 기자재를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가 지금 더 유리할까요? 지금은 기자재도 유리하고요. 대장주 선박도 유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선으로 나누면은 뭐 컨테이너도 있고 LNG 선박도 있고 군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기자재 쪽으로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네. 그 종목들이 신고가 갈 때마다 기자재들은 따라갈 거고요. 그러면 실적도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재들 좀 봤을 때 하나엔진을 보면 어떨까. 하나엔진은 이제 하나오션 하나그룹에다가 이제 선박 엔진에 대한 수주도 또 나오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엔진 여기 보면 될 것 같고 LNG 선박에서는 이제 1승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LNG 장기 계약을 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 자리가 이제 매물벽들이 막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굉장히 1승을 또 좋아합니다. 1승 좋아하는데 1승으로서 한 번도 손실을 본 적 없던 기업이기 때문에 갖고만 있어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가격대만큼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승 같은 종목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엔진과 1승 기자재 쪽에서 종목을 이야기해 줬는데 대본 보니까 이제 김웅태 매니저의 탑픽 종목에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조선주도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김웅태 매니저님. 조선이요? 네, 조선주 다 통틀어서 한국조선해양 한 조에 나오네요. 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26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26만 원, 28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면은 따라 붙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자리도 조정받으면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제약바이오 놓치신 분들은 조선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놓쳤다. 계속해서 조선을 노려보자. 이 세 종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압축해 볼까요? 종목을 저는 하나엔진하고 하나오션 가져왔는데 갖고 오겠습니다. 중소형 피팅 쪽으로 해서 KSP와 더불어 KSP. KF 뭔가 잘 이제 안 알려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KF 실적도 좋은데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좀 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케이프와 KSP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소형 기자재 쪽으로 해서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꾸신 이유는 뭔가요? 뭐 하나 오션이랑 하나 엔진은 다 알고 나왔으니까? 있고 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제가 한번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서 네. 과거에 그러니까 오리엔탈 종목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을 제가 이제 피팅 밸브를 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자재 쪽을 조화를 했는데 잘 안 살폈거든요. 근데 지금 실물 보니까 실적이 괜찮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진주를 찾는 느낌으로 종목을 변경했습니다. KSP, 케이프 실적 좋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일단 조선주가 더 올라가게 되면 2월 달에 MSCI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HD 현대 미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자재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종목 원래 오리엔트 전공과 아예 다른 종목인데 불구하고 사명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뭔가 인맥 테마 엮이는 것 같은데 전혀 그거와 무관한 종목이고요. 아, 다르군요, 생각해보니까. 완전 다른 네. 종목인데 시장에서는 사명이 비슷하니까 예. 지금 테마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에서 실제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인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엔트 아니다. 오리엔탈 전공, HD 현대 미포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미국 5G 가입자가 우상향하고 있다. 내년부터 북미 지역 5G 설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에 모처럼 통신 장비 섹터가 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이제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또속, 오지탐험이라는 불명예를 가졌지만 또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었던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 아닐까,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오또속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번에는 좀 찐으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진짜 미국에서 수혜를 지금 보일 만한 기업들의 주가가 바다로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올라와서 이제 오늘 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보통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종목을 보시려 하기보다 이런 게 미국에서 수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되는 거니까 주가가 밀릴 때 조금씩 스터디를 통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거는 사실 크게 이슈가 안 된 내용인데 3일 전에 나왔던 뉴스인 거고요. 한국의 통신장비 업계가 오픈랜 시장 공략 시도한 거라고 트럼프발 수혜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솔리드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오픈랜 개발 지원금으로 397억 원, 거의 400억대를 수령했다라고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있고 그다음 HFR도 SK텔레콤과 에리슨과 함께 오픈랜 관련해서 기술 시험을 한다더라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안 받은 것 같지만 주가로 보게 되면 또 굉장히 잘 올라가주고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선 요것도 있었고 그다음 오늘 나왔던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오늘 뭐 5G 관련해서 뭐 지금 미국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국내 장비사가 수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 이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 그걸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지금 비드라는 게 있고 이게 작년 나왔던 외신 보도를 제가 지금 번역으로 돌려놓은 건데 날짜 보게 되면 작년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드 배표를 위한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결국 비드라는 거는 상무부가 2030년도까지 미국의 통신망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였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바바라고 해서 비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거든요. 결국은 미국에서 90% 이상 생산된 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법안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 내 통신망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가가 이거 제가 화요일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AT&T라는 기업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올해 수혜도 본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1년 내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아래 저가 라인 때가 14달러였는데 지금 24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상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광케이블 쪽에서 보고 있는 코닝이라는 기업조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과는 상당히 달랐던 부분인 건데,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내년도부터 수혜가 전망되는 게 이제는 실제 장비가 납품이 될 거다라는 소식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요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서 이 BD의 스케줄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집행이 일부 선 반영, 그러니까 일부 선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요에 관련된 기업들이 예산을 수령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작업을 하는 기간인 것이고, 본격적으로 뭔가 투자가 세게 들어가는 기간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렇다는 건 내년도부터는 국내 관련된 장비사들도 다시 통신망 관련해서 미국발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은 노란 색깔 시기와 그다음 여기는 마지막 이제 제출 기한이랑 적혀져 있는 건데, 여기 이번 달 12월 달부터 해서 예산을 수령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약 한 420억 달러의 예산이다라고 하고 알려져 있고, 탑5 지역 안에서 광통신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리한 지역 자체가 AT&T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T&T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미국의 법인이 있는 곳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국에 있어요. 그 종목이 지금 HFR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HFR이 실제 미국의 HFR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법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HFR이 수혜를 본다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거 왜 올라가지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내년도부터 실제로 수혜를 보겠네. 제가 그래서 HFR과 소통을 해봤는데 예. 실제로 내년도부터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와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지금 얘네가 작년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안 좋거든요. 다 깨져 있어요. 엄청 깨져 있는 기업이 HFR인데 가이던스를 들어보니까 연간 가이던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가이던스 상 봤을 때 지금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가 플러스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오. 근데 이게 21년도와 22년도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2년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한 900대까지 나왔었는데 이만큼까지 아니겠지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가이던스인 480억대 내후년도에 요거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HFR이 미리 그걸 땡겨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문제는 월봉상으로는 사실 뭐 많이 올라왔나 싶지만은 바닥권 이제 올라온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바닥권에서 이번 해에 지금 연말에 꽤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한번 저는 신규 접근을 지금 당장 사자라고 하는 의견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비드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나주고 있고, 네. 바바라는 법안 때문에 결국 미국 내에 생산되고 있는 것들, 결국 미국과의 법인이 존재하고 미국에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일본 통해서 들어가던 뭔가 진납을 하던 미국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장비사들은 내년도에 실적 성장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라서 예전 5G 때만큼 올라가는 거는 어렵겠지만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 있을 때 말고 좀 지켜보시다가 내년 초반에 눌림이 한번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눌림 시에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종목을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스터디에 대한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HFR이 일단 현재로서 통신 장비에서는 좀 대장주격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람 매니저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옷도속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오를 때 사면은 우리가 6번 속고 7번 속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좀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공부를 할 시간 가지고 만약에 좀 타이밍이 맞는다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좀 적당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이제 그렇다면 뭐 통신 장비 이쪽도 트럼프에 대한 수혜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는 여기랑 양자랑도 뭐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자하고도 통신 장비가 또 연관이 되어 있죠. 특히나 5G가 이번 양자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번에 KT가 이제 국가제 사업이었던 양자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위한 통합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또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솔리드라는 기업이 네. 그 양자 암호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5G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양자 컴퓨팅 암호 관련돼 가지고도 통신 기반의 업종으로서 반사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앞서 이가라님 매니저께서 미국 진출에 대한 이제 기업들에 대한 네. 위주로서 가지만 그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양자 컴퓨팅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기반 서비스 업종들이 빠질 수가 없는 게 또 당연히 양자 컴퓨팅에 대한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우려되는 거는 미국 매출액이 좋긴 하겠지만은 이게 아마 양자에 대한 이런 테마로서 묶여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가치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옷도석이 될 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아마 아무래도 지금에 대해서는 며칠 전까지만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양자라든지 오늘은 또 초전도체에 대한 흐름도 또 그쵸, 강했기 있었죠. 때문에 역시 이쪽 테마들에 대한 순환매가 또다시 한번 순환매 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단기적으로서 한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완전 기술력이 굉장히 좋지만은 이번에 23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양자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싸움이겠지만 또 한 번 우리나라 국내들도 정부에서도 양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장비 업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거라 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통신으로서만 5G로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실 국내에서는 5G를 너무나 상용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건 없지만은 이 미국에서 뒤늦게나마 이제 좀 설치된 안 된 지역에서 또 수출 규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사익 수혜를 받겠지만은 그게 큰 규모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통신 쪽에서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같은 테마가 섞여 있는 이슈가 있는 특히 네. 양자 쪽으로서 같이 보시는 걸 조금 좀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도 통신 장비지만 양자 컴퓨터가 조금 같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로 잘 추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기준 매니저님, 통신 장비가 최근에 또 움직였던 모멘텀 생각해 보면은 6G 레디해서 이제 위성 통신과 함께 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G부터는 이제 위성 통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여기가 또 이제 통신 장비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또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스타링크가 이제 시범 서비스 사업을 그쵸. 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뭐 회식 때 한 20-30명 자리에서 보면 핸드폰이 되게 오래돼 있고 오래된 회원 사람들일수록 뭐 핸드폰 교체 욕구는 없고요. 네. 뭐 5G인지 4G인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스타링크가 오든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주가를 보기는 봐야 되거든요. KT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올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통신 쪽을 전혀 무시했었는데 KT가 지금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외국계 지분이 많이 늘어났죠. 40%대에서 47%대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그래서 한번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서를 봤는데 메리츠에서 보시면 올해 6개월 동안 KT 지우 수익률이 7%고 뭐 SK텔레콤 그래서 통신주가 지금 6개월 동안 수익률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그렇죠.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다른 나라나 AT&T랑 뭐 버라이즌이랑 뭐 T모바일 봤을 때 수익률을 봤을 때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뭐 차이나 모바일보다도 수익률이 좋은데 의외로 차이나 모바일도 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글로벌하게 통신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장이 하락하더라도 지수 방어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한번 보면
AI 기본법하고 단통법이 통과를 했는데 집권은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약간은 통신사에 좋은 호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솔리드가 이제 미국에서 또 수주 모멘텀도 있고 또 대한광통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버라이즌이 엔비디아랑 이제 네트워크 상용화 뭐 이런 기사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데이터 서비스의 이제 사회 요금제도 이제 뭐 할 거고 이제 그래서 약간은 혼조석인데 아주 다이나믹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재료가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 물론 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올랐다라는 게 큰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로 5G나 통신주는 물음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음표에서 느낌표, 뭐 긍정적으로 보는 특정의 시그널이 좀 있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을 지금 이제 한 3, 4년 정도 돼가는데 내가 네. 핸드폰을 막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AI 폰으로 나오면서 정말 좋다.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나온 게 AI 폰인데 꼭 바꿔야 돼.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혁명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디자인도 예쁘고 너무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통신주를 살펴야 되고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신 수준보다 훨씬 빠른 핸드폰이 나오면서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네. 번역과도 지금보다 더 빠른 뭔가가 나온다면 그때 사겠지만은 지금의 당장은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핸드폰에 대한 그 교체, 구매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확 올라오는 것도 좀 중요한 선반 사항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 쭉쭉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단기 시장에서 이렇게 반짝하고 올라온 테마는 잠깐이나마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종목은 당연히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HFR부터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HFR 이게 하나 더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로 된 솔리드 가 또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FR과 솔리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 저는 유엔젤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요. 유엔젤.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점에서부터 12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유엔젤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대 주주와 이대 주주에 대한 어떤 지분에 대한 이렇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엔젤이 지금 아직까지도 매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신 관련돼서 봤을 때 개별적인 이슈와 또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한번 단발적으로도 한번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직전 고점 라인이 7,000~8,000원까지도 한번 찍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7,000원 라인을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한번 돌파해주고 왜냐면은 최대 경영권에 대한 이제 싸움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매집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권 지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또 사고 있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게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엔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그래도 종목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니 없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데 실적이 이제 통신주 중에 뭐 적자가 나는 게 많은데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를 한번 사봐 보시면 살 것 같고요.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이제 4년 연속 흑자고 올해 이제 실적이 좀 줄긴 했지만은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기업이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또 낮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낮으면서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밑에서 조금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과학 관련해서 통신 장비가 납품을 했던 회사가 양자암호 관련해서 우리네 것이거든요. 여기가 양자암호. 삼성 네트워크 출신들이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 실제적으로 수주가 나와 있고 200억대 흑자가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우리넷인데 시총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안 알려지만 한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우리넷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와 우리넷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이어서 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내년에 이제 방한 관광 계획이 늘어난다. 오늘 정부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오늘 뭐 여행주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들 뭐 일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이 이슈
뉴스에 비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나왔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라고 봐야 돼? 아니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좀 다양하게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웅태 매니저님, 이런 뭐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호재성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중국 무비자 입국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 그게 당장에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추진에 대한 계획만 밝힌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크루즈 여행에서 단체 여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비자로서 30일 정도 체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뭐 재료를 받기보다는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게 크루즈 여행에서 무비자 체류하는 기간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루즈 여행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단체 관광인들도 그게 해당 사항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제 단체 여행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에 대한 단체 관광에 대한 전담 여행사가 또 따로 있어요. 일반 여행사가 있고 한중 관광에 대한 전담을 하고 있는 전담 여행사가 따로 있는데 이 전담 여행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또 까다롭습니다. 근데 까다롭다고 해서 그렇게 뭐 까다로운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모멘텀이 돼야 되는 또 기업이 돼야 되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 현황과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만족도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얼마만큼 또 이탈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장관이 또 승인하는 것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장들이 또 추천해서 또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확인해 본 결과는 우리나라에 215개에 대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대략적으로 많은 기업인데 그 와중에서도 국내에 또 상장된 기업들이 몇몇 찾아보면은 뭐 롯데관광이라든지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큰 또 한 가지 쪽들. 뭐 세종이라는 또 기업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그 여행 관광객을 또 여행사들을 또 찾기보다는 어차피 국내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상품을 파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관광이라면은 오히려 여행사들보다는 오히려 상품 가치를 맞아요. 판매하고 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카지노 아니면 호텔 이런 쪽에 대한 관광 상품에 대한 이제 주가들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같이 여행사들이 갑작스럽게 또 올라왔던 이유들은 그냥 입국하는 것 자체에서 여행사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잠깐적으로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무비자 여건을 어디까지 내다볼 것인지는 정확한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단순하게 이슈로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도 조금 안전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는 더 접근하는 데는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편에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일단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이 무비자 커버리지가 지금 얼만큼 되는지가 명확히 나온 건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는 뭐 크루즈를 통해서 한중일 3개국을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건지 그 30일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네.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루즈만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이제 비행기 하는 건데 네. 이게 단체 관광이라는 게 3인 이상이거든요. 예. 3인 이상 하는 해당되는 인원들을 해서 하겠는데 이게 단체 관광이 일반으로 나 우리 몇 명 3인 이상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여행사를 끼고 들어오는 건데 그쵸. 그 여행사가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여행사가 되어야지만 하는 건데 네. 그 여행사를 찾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행사가 찾기 쉽지 않다. 차라리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거기와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화장품도 될 것 같고, 호텔도 될 것 같고, 카지노도 볼 것 같고, 그 다양한 섹터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앞에서 이제 김웅태 매니저가 다양한 섹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좀 눈여겨보는 섹터는 어딥니까? 화장품일까요? 일단 뭐 화장품은 뭐 그렇게 눈여겨보는 것 같은 거. 이게 이제 중국 단체 관광 관련해서 먼저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15일 무비자 했고 최근에 30일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뭐 크루즈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늘릴 텐데 이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에 무비자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무비자를 먼저 시행을 했고 뭐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마 대응 차원에서 무비자 관련해서 크루즈 외에도 조금씩은 늘려 놓을 거다. 우리가 경기가 계속적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 관광객 관련해서도 그런 조치가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루즈만 얘기돼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카지노 관련 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제주도 이제 롯데관광 개발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크루즈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는데 오고 가는 거에서 보면 크루즈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은 이제 답답한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LCC가 오늘 움직이려다 말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크루즈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관광 관련해서도 여행 상품이 늘어날 거고 이제 여행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LCC가 최근에 유가 안정세와 더불어 지금 환율이 그렇게 원화가 약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푼다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뭐 연말에 어떤 이제 우리가 계엄 때문에 많이 안 오지만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 일본이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원화가 엄청 싸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현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CC 업종이 지금 현재 솔직히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합병이 됐고 그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전혀 안 움직였고 그 외에 TA라든가 뭐 에어부산이라든가 중소형 LCC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내년에 또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 좋으면 부채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데 그쵸. 어차피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호재가 나오고 있고 과거보다도 LCC들이 이제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상증자라든지 인수합병 통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치면서 이제 뭐 그 포인트도 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결국에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가격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LCC는 더 호재가 아닐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제 제주항공 다니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항공이나 TA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LCC까지도 한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아무리 뭐 환율이 올라서 부담에 대한 비용이 있지만 여행 수요로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채팅창에 지금 이럴 때는 카지노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카지노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사실 카지노의 매출을 크게 올려주는 거는 VIP 유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체 관광객들은 와서 돈을 써봐야 사실 얼마 안 쓰고 네. 카지노의 영업은 결국은 영업력들이 해외 나가서 끌고 가지고 오는 그 VIP들이 다 매출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 관광만 가지고서 카지노가 올라가는 건 좀 무리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마카오가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다 지금 글로 많이 뺏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카오에 영업이 있는 그런 종목들만 약간 올라가는 상태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가고 있는 상태라서 국내는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대로 사후 면세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후면 결국은 이제 단체 관광을 온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신라 면세점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사후 면세를 받는 게 더 지금 더 많아지고는 구간인 거라서 결국 단체 관광객이 실제로 더 많이 유치가 돼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결국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사후 면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 좋아질 것이고 올리브영이랑 같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 올리브영 가지고는 뭐 CJ나 아니면 뭐 사후 면세 갖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딱 글로벌 텍스프리와 CJ 탑픽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더 추가적 설명 없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도 글로벌 텍스프리를 가져왔는데 이가람 바꾸실 매니저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음. 별로 따로 픽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시즌이 아니니까 아무리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잠깐에만 수급이 좀 몰릴 현상이 있을 뿐이지 아직은 시즌이 돌아되기까지는 좀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지금 겨울철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봄이나 여름철 되면은 그때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나 또 중국에 있는 명절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명절에 따라서 또 휴일에 맞춰서 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사후 면세에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카지노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최근에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리파이낸싱도 했거든요. 10%대의 금리를 60%대로 부채를 낮췄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렇게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1위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훨씬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롯데관광개발이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 관련해서 아난티랑 이제 호텔 신라 그리고 이제 어차피 중국 관광이 오면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아난티와 호텔 신라
신라스테이 관련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아난티, 호텔 신라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매니저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12월 달에 어떻게 수익을 많이 내왔는지, 제가 지금 이번 달에 보니까 24종목 수익을 냈던데, 제가 수익을 낸 방법이랑, 그다음 1월 달에도 제가 시장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오늘 10시 10분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오늘 3시 50분에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이미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실 텐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제 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벽이 여명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그런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될 건지 알려드렸을 테니까 네. 유튜브 3시 50분 거 조기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미 찍고 왔습니다. 3시 50분에 찍었는데 그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네, 저도 오늘 장마감 방송 3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오늘 EN셀을 가지고 있는데 EN셀이 오늘 상한가를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주도 소개해드렸고 앞으로 25년도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도 같이 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는 오늘 유튜브에 김용태 검색하셔가지고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내년 상승할 수 있는 섹터 공부하고 싶다. 김용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